불교계의 이념적 성향과 문제점의 대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일부 승려 조직이 얼마나 종교에서 일탈하고 또 위법적이고 또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대책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 대책대로 불교계의 정화가 크게 일어날 거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발표를 하실 현권 이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육군소장으로 입헌하셨고, 또 우리 근무하실 때도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연합사 부참모장 및 정전위 수석대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군 예비역 불자의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서와 논문으로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 같은 다수의 논문이 있으십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는가? 나라가 안정되어 있거나 또는 안정되려면 훌륭한 승려가 힘을 얻게 되고, 나라가 혼란하면 사악한 승려가 세를 얻는다고 선현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악한 승려가 세를 얻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라가 매우 혼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불교계 자체로서는 도저히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능력 있고 전문 지식을 갖춘 제가불자가 종단 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출가 승단의 대표적인 조계종의 남북상을 국가 재개조 차원에서 풀어가지 않고는 도저히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불자가 특히 이념상으로 반대한민국적인 스님들을 고발을 해서 사법당국은 반드시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승가로부터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불자들과 건전한 스님들로 조계종 비상정풍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종원종법을 개정해서 조계종의 정체성 기틀을 확립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승려 위주로 모든 조계종단이 체계가 잡혀 있는데, 이제는 제가불자가 대폭 참여하는 새로운 사부대종,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이가 다 참여하는 그러한 체제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려들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시고, 일반 제가불자들은 맹종의 구태에서 벗어나서 승려들이 일탈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금품을 직접 제공하거나 과도한 편의 제공을 하는 그러한 관행을 엄격히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단은 승려 또는 제가불자로부터 고발 및 건의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우리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대한민국이 있어야 불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교 분리인 헌법 정신과 법,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종교의 성직자들도 법의 보호와 구속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불교는 승려가 국민과 신도를 염려하는 처지가 아니라 국민과 신도가 승려를 걱정하고 염려스럽게 보고 있는 처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불교계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승려들이 영적, 정신적, 도덕적 지도자로서 존경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축구를 전반전에 3대0으로 지는데, 지금 우리 불교계 실천승가회 스님들하고 정의구현사재단 신부님들하고 한편이 되고 국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스님과 신부님 편이 지금 3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업사이드도 무조건 하고, 또 핸드링도 하고, 또 등을 팔굽으로 들이까기도 하고, 그러면서 3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도 심판은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불자로서 스님들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라의 발전과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누군가는 스님들을 바로 외워야 한다는 그러한 일념에서 오늘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스님들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는 대상과는 관계가 없는 구분을 한다는 전제하에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교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일부 스님들의 정치적, 파괴적 범죄행위는 신도들의 정신적, 도덕적 지도자로서의 일탈행위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호를 침몰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반국가적 행위고 국민들로부터 또 신도들로부터 비판이 있지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도 취해법권적인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꼭 월남의 태광승이나 짠후탄 신부가 한순간에 자유월남을 망하게 했던 것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의 사상적 배경은 무엇인가? 대명천지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성직자들의 일탈행위와 범법행위가 성직자란 이유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계 그 성직자들의 정치적 반국가적 단체가 언제 태동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불교계는 건국하자마자 비구승과 대처승, 일본의 요새 불교의 그 잔재이긴 하지만은 서로 싸우는 볼랑기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겨우 수습이 되긴 했지만 하여튼 60년대를 극복하고 정부의 보호하에 체제를 정비하고 성장하면서 80년대까지는 그런 대로 잘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회와 불교계의 모순으로 인해서 과거 공산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후예와 반정부 운동을 하던 운동권들이 피난처로 불교계에 일부 잠입해 옴으로써 반국가적 불씨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세력들이 은밀하게 성장을 해서 1970년대에는 민중불교 세력이라고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은 주로 통일과 민주화를 외쳤는데 이 사람들이 86년에 불교 정토구현 전국 승가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88년도에 대승 불교 승가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었는데 이것을 92년에 이 두 단체를 통합해서 오늘의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 약칭 실천승가회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개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우도량이라는 단체는 조금 전인 1990년도에 이념적 색깔이 묘한 사람들이 또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단체 실천승가회와 선우도량이 대다수 건전한 스님들과는 달리 호국 불교의 역사적 전통을 흠집내는 승려들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계종의 제도권에 어떻게 해서 진출을 하게 됐나, 다시 말해서 정권을 어떻게 장악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에 중무원장을 하고 계신 분이 서희연 중무원장이었는데 이분이 통상 2차까지 연임을 하고 나가시는데 이분은 조금 욕심을 내서 3선 출마를 하려고 출마 선언을 하니까 이때 때가 왔다 해가지고 실천승가회와 선우도량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8개 승가단체가 범승가 종단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청와 시연 도법스님을 상임대표로 추대해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교에서는 그 회의법인 갈마법이라는 것이 있고 쟁사법인 멸쟁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전국 승려 대회를 강행해서 결국 서희원 종무원장의 사찰을 받아내고 종단 개혁 회의를 구성해서 종헌 종법을 전부 개정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종단 운영의 민주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종추와 개혁회의에 참석했던 실천승가회와 선우도량의 주도 승려들이 결국 종단 제도권에 진출을 함으로써 조계종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승려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천승가회의 행적을 본격적으로 좀 해보여 보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교 내 제반 모순과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서 이 땅의 정토 사회를 구현시키는 것, 아주 정치인들 같은 목표를 세워가지고 창립을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인권, 평화, 민주, 통일, 환경 등 정토 사회의 구현을 위한 제반 사업과 남북 불교 교류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 39쪽의 도표를 보시면 그 조직이 대단히 막강한 조직입니다. 고문이 이제 창립 초기에 대표들을 하시던 지선, 청화, 효림 이런 스님들이 고문을 있고 현재 대표에는 태유 스님이 하고 있고 그 밑에 정책, 국제불교, 조직교육, 연대사업 하는 4개 위원회가 있는 집행위원회가 있고 사무처가 강력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부설기관으로 로터스월드, 연화세계라는 단체와 불교미래사회연구소의 단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보면은 정말 애국시민 전체 어느 단체보다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강한 조직과 재원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행적을 92년도부터 2010년까지 보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을 활발히 했고 모든 국책사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 사업을 했습니다. 40쪽입니다. 그리고 반국가단체 및 인사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간첩발지산 지원 활동, 비전향 장기수 북송을 지원하고 병역거부 양심수소 지원 이런 것들을 줄기차게 끈질기게 해왔고 반국가단체도 합법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종북인사들도 구명운동을 주로 했습니다. 또 6.25 선언 실천 촉구도 무려 24회에 걸친 활동을 해왔고 평양도 자주 다녀왔고 심지어 군사 문제까지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아프간 파병도 반대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 MD 체계 반대도 여러 번 했고 연합사 전자권 환수 및 반미 운동도 여러 차례 하고 이들의 활동을 보면은 도저히 승가운동 단체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도 어떻게 잡혀 들어가지 않았나, 대한민국에 과연 보안법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조계종단을 개혁을 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조계종단의 현주소를 말씀드리면 김웅철 교수라는 분이 95년, 98년, 2003년에 3차례에 걸쳐서 500여 명의 스님과 제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법구현, 불교 자주화, 청정교단, 종단 운영의 민주화,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 확대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도 월등히 높았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조계종단을 개혁한 결과로 현재 조계종단은 영남 출신 승려들에 비해서 호남 출신 승려의 득세라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는 영남 출신 승려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파워는 호남 출신 승려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랑하는 불교계의 민주화 실태를 조금 좀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우선 전부 다 직선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불교계는 이제 물질 만능주의로 급속하게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직자 사회에서 직접 선거로 모든 것을 소임자들을 선출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큽니다. 우리 군대에서 지휘관들을 선거로 선출하지 않는 그러한 맥락과 똑같이 여기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의 원로들로 이루어진 원로회의가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뒷방 늙은이들의 모임 또는 경로당으로 변해서 참 큰 후퇴가 됐습니다. 수행과 정신계 지도자들에게는 성직자들에게는 그 위계 질서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게 완전히 위계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돈만 많고 파워 있는 사람이 최고의 승려가 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불교가 쇠퇴하지 않게 하기 위한 7가지 가르침인 칠불쇠퇴법이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원로를 존경하고 경청하라 하는 가르침에도 반하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불교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개혁 주도 세력들이 추진한 민주화라는 것은 주도 세력의 제도권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 되었고 이로써 불교계의 위계 질서가 붕괴되고 스님들 사회에 물질 만능주의와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자들 간에 과거와는 달리 스님들을 알면 알수록 불교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는 불만이 전정하는 추세도 민주화의 후유증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들의 이념적 성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통상 통일 방안에 있어서 6.15 선언에 의한 연방제 통일 방안을 지지하고 보안법 폐기를 주장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할 때 이를 종북 성향의 인물 또는 단체로 봅니다. 실천 선거의 행적을 보면은 친북, 종북 성향의 활동이 지배적이고 이들 2010년 3월 달에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고영주 변호사가 되셨는데 이분들이 대표적 친북 반국가 행위자 100명을 발표한 바 있는데 불교계에서는 바로 실천 승가회 요원 승려들이 다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랄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2005년 5월에 경기도 파주에 보광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여기 통일애국투사 묘역이라고 해서 간첩과 빨치산 추모공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묘역에 세워진 비석에는 남파 간첩을 의사, 빨치산 출신을 애국통일 열사로 표현하였습니다. 비문 하나만 소개하면 정순덕 선생, 마지막 빨치산 영원한 여성 전사, 하나된 조국 산천의 봄꽃으로 돌아오소서라는 그 소름 끼치는 비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계종에서는 남북 불교 교류 명분으로 민족 공동체 추진본부 민추본이라는 것을 2002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이 민추본은 북한하고 주로 교류를 하는데 그 노동당 통전부 산하의 위장불교단체인 조선불교도 연맹하고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이용당하고 있고 북한의 지원 요구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추본은 매년 조계사 봉축법회에서 부처님 오신 날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 남북불교도 공동발언문이라는 것을 발표해 왔는데 여기에서는
6.15 및 14 남북 정상공동선언문을 통일의 법등명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자등명, 스스로 깨닫는 그런 수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삼화 실천에 적극 나가자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불교도는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도 지탄을 하고 끈질기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를 하니까 지금은 슬쩍 8월 15일 날로 옮겨서 서울 봉은사, 삼성동에 있는 서울 봉은사에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 8월 15일 날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아직도 북한의 고려 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지지하고 있는 주도 세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불교계의 폭력성에 대해서 좀 밝혀보겠습니다. 조계종은 대처승과 싸울 때 비구승들이 아주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찰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부 힘 좀 쓰는 젊은이들을 머리를 깎여서 유입한 원죄에 가까운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종교 내 투쟁은 스스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였고 절집에서의 폭력은 묵인되는 것이 관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94년 개혁 시에도 여기 그분 본인도 와 계시지만 납치, 감금 등 폭력이 동원됐고 불교계의 율법이 유린되었고 그 한 예를 보면은 개혁회의가 인적 청산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종단 개혁에 저항했던 143명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면서 총무원장 하였던 그 의원 스님 등 9분을 세관법의 사형에 해당되는 채찰 도첩을 본인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하는 등 율법에 반하는 불법적 징계를 결의해서 완전히 승복을 나름대로 베낀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촛불 시위 주도자, 2013년도에 철도 파업 주모자 등이 조계사에서 보호하고 인신했던 것, 이것은 그대로 그들의 불법성이 사회로 전이된 것으로 봅니다. 부처님도 죄인을 절대 두둔하지 말라는 그런 계율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것도 무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직하면은 98년 종단 붕괴 당시 정권 다툼의 현장을 24시간 지켜본 전 종로경찰서장이 조계종 지도부를 법, 상식, 윤리가 통하지 않는 일반인보다도 못한 집단이라고 신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불교계 내부에서 갈등을 자체 율법이나 종원종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사회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자정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승려의 정치 개입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이 94년에 종법을 개정하기 전에 승려법 46조에는 정치운동 관여를 제적 사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운동 관여라면 제적을 그러니까 무기징역 정도 되죠. 제적 사유가 되어 있었는데 94년 이후에 이걸 슬쩍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혁 주도 세력이 정원정법을 개정할 때 이걸 빼버렸기 때문에 정치 개입을 조계종에서는 묵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처님은 정일 아함경이라는 경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비구들에게 너희들은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칭찬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또 그 왕의 우열을 논하지 말라. 또 나라 일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 비판으로는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열반 세계에 이를 수도 없고 또 삼원은 스님들 얘기를 합니다. 수행성들 삼원의 바른 행법을 얻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지키지 않고 법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실찬 승가회 고문으로 있는 청화스님이란 분은 우리나라 대표적 좌익단체인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찬 승가회는 98년대 비전형 장기수 후원회, 99년도에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 2001년도에 친북단체인 통일연대,
그리고 2005년도에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보험국민대책위원회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46쪽입니다. 심지어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2004년도에 판결한 한 청년을 사회의 소금, 시대의 양심이라고 비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실천승가의 효림 스님이라는 분은 국정원 과거사 규명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주한미군은 떠나야 된다.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탈북자들을 대량 기획 입국시키는 작태를 북한에 사과하라. 등의 시국 선언을 지속적으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에 그 광우병 촛불 시위 때 불교도가 10만 명이 서울 광장에 집합했었는데 촛불 시위를 했는데 이때 실천승가회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11월 달에 실천승가회는 지난 대선은 국가정보 및 군 사이버 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동원된 불법 선거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린 심각한 헌정 질서 파괴라고 규정하고 박 대통령도 공범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참여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참여연대, 정의구현사재단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제야의 그 각계 연석회의라는 걸 한 적이 있는데 그때 100명이 모였었는데 이때 청하 도법 스님들이 참여해서 손에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치는 정도입니다. 며칠 전에는 문창국 국무총리 지명자를 즉시 사퇴하라고 조계종의 이제 중앙종회 국회격입니다. 중앙종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휴암 스님이라고 이분이 서울법대 출신인데 94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 개혁 세력들은 종교 마피아가 되어서 불교를 좌경 정치운동 수단화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호국불교 전통 폄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 사람들의 입장을 대략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호국불교가 한국불교의 생존을 위한 일탈의 마취제였다. 다시 말해서 호국불교 정신이라는 것은 불교 생존을 위해 정권에 아첨하는 행위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외침을 받고 있을 때 스님들이 총금을 들고 나가서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폄하하는 것을 볼 때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계종의 정체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교의 사바라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행, 살인, 투도, 도둑질, 그 다음에 큰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할 때 과거에는 그런 것만 해도 전부 멸빈, 그러니까 영구 추방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일반 속세의 재판에서 실형을 받지 않으면 멸빈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음행 같은 것도 그걸로 인해서 실형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행을 법령상으로 묵인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조계종이 안고 있는 갖가지 혼란은 이러한 정체성 혼란에 기인하는 바가 대단히 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계종이 지금 대처 순간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는가? 나라가 안정되어 있거나 또는 안정되려면 훌륭한 승려가 힘을 얻게 되고 나라가 혼란하면 사악한 승려가 세를 얻는다고 선현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악한 승려가 세를 얻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라가 매우 혼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불교계 자체로서는 도저히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능력 있고 전문 지식을 갖춘 제가 불자가 종단 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출가 승단의 대표적인 조계종의 남북상을 국가 재개조 차원에서 풀어가지 않고는 도저히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불자가 특히 이념상으로 반대한민국적인 스님들을 고발을 해서 사법당국은 반드시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승가로부터 격리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계종에서는 지금 반국가적인 승려들을 자체 내에서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불자들과 건전한 스님들로 조계종 비상정풍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종원종법을 개정해서 조계종의 정체성 기틀을 확립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승려 위주로 모든 조계종단이 체계가 잡혀 있는데 이제는 제가 불자가 대폭 참여하는 새로운 사부대종,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다 참여하는 그러한 지대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려들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시고 일반 제가 불자들은 맹종의 구태에서 벗어나서 승려들이 일탈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금품을 직접 제공하거나 과도한 편의 제공을 하는 그러한 관행을 엄격히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단은 승려 또는 제가 불자로부터 고발 및 건의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우리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대한민국이 있어야 불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교 분리인 헌법 정신과 법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종교의 성직자들도 법의 보호와 구속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불교는 승려가 국민과 신도를 염려하는 처지가 아니라 국민과 신도가 승려를 걱정하고 염려스럽게 보고 있는 처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불교계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승려들이 영적, 정신적, 도덕적 지도자로서 존경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